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5살 김민수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1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거든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격려해 주었지만 민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딸 은지가 중학교 3학년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은 정말 큰 타격이었어요. 대출금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죠.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이마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연봉 조건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맞으면 나이가 문제가 되거나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마시면서 민수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에 군에 입대했을 때의 패기 넘치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소심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보던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운전기사 모집이었는데 중견기업에서 대표 전용 기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전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고 15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사무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들도 친절했고 면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사과장이 민수의 경력을 보고 좋은 평가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면접을 본 지 이틀 만에 합격 통보가 온 것입니다.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안아주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죠. 첫 출근 전날 밤 민수는 정장을 깔끔하게 다려두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때 몰랐습니다. 내일 사장실 문을 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15년 전 어두운 과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5시 30분 민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첫 출근 날이라 그런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어젯밤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새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입는 새 정장이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민수의 모습은 한결 달라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쳐 보이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어깨도 한결 펴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자신감이 넘쳤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각 구운 계란말이가 올라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푸짐한 아침 식사였죠. 여보, 첫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아내의 따뜻한 격려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준호와 은지도 일찍 일어나서 아빠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빠 화이팅! 은지가 두 손을 모아 응원하자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직장에서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수는 새 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명과 함께 적힌 대표이사 박상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7살, 자신보다 2살 위였어요. 회사 소개 자료를 보니 꽤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20여 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실력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다고 되어 있었어요. 특히 대표이사 박상호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경영인으로 소개되어 있었죠.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민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말자.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회사가 있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거였죠. 민수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정각 민수는 대한건설 사옥 앞에 섰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로비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복장도 단정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죠. 인사팀에서 나온 직원이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김민수 기사님이시죠.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민수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자 민수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15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는 회사의 연혁과 주요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온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어요. 인사팀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새로 오신 기사분 모셔왔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좋은 인상을 주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사장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알지 못했어요. 그 문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15년 전 묻어둔 과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거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장실 문 앞에 선 민수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차분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시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살의 김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했어요. 당시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던 민수는 훈련소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부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자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운동도 잘했거든요. 선임들도 민수를 꽤 좋아했고 덕분에 군생활 적응도 빨랐어요. 그런데 입대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부대에 특이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박상호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35살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늦은 나이에 군에 들어온 거였죠. 대부분의 동기들이 20살 안팎인데 혼자만 30이 넘었으니까요. 박상호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항상 혼자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에게는 고향에 있는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도 박상호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신병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위치에 있는 박상호가 눈에 거슬렸거든요. 군대라는 곳은 참 묘한 곳이었습니다. 나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계급과 선후임 관계만이 절대적이었어요. 민수는 2등병이었지만 박상호보다는 한 계급 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죠. 문제는 민수의 성격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했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후배들에게는 다소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그런 성격이 군대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박상호가 실수를 할 때마다 민수는 유난히 심하게 타박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서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른 선임들도 박상호를 귀찮아했지만 민수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민수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박상호가 내무반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수는 그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1시간 넘게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그때 박상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뎌내던 모습 말이에요. 입술이 파래지고 손이 곱아버렸는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참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런 박상호의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을 사람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젊은 시절의 오만함이었죠.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들도 박상호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는 오히려 놀림거리였거든요.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고 박상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박상호가 집에서 온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었는데 휴가도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박상호를 보면서 민수는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올 시간 있으면 훈련이나 제대로 해. 민수의 말에 박상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상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민수가 상병이 되고 박상호도 일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는 더욱 거만해졌고 박상호에 대한 괴롭힘도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민수의 행동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고 박상호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전역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박상호가 민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임, 전역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 박상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도 사회 나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임한테 배운 것들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역 후 민수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박상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사장실 문 앞에서 민수는 갑자기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장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넓고 깔끔한 사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왜소하고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상호? 민수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책상 뒤의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훨씬 커 보였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슬픈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민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수 선임님. 박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지원한 것도 면접에 합격한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민수를 보며 박상호는 책상을 돌아 나왔습니다. 걸음걸이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에 그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놀라셨겠지만 저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선임님이 지원서를 넣으신 순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박상호의 말에 민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합격도 이 모든 상황도 박상호가 의도한 것이었단 말인가요? 왜 선임님을 뽑았느냐고요? 박상호는 민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발자국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을 기억하세요? 선임님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얼차려를 시키셨던 날 말입니다. 박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던 박상호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선임님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선임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던 것이에요. 상호야, 아니 대표님, 그때 일은 과거라고 하실 건가요? 저에게는 그 15년이 오늘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박상호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민수의 이력서였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네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2명이나. 1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다가 몇 달 전에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상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 상황부터 최근의 실직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특히 아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 딸 은지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죠? 아이들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지켜봤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선임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순간에 말이에요. 박상호는 다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등 뒤로는 벽이 있었거든요. 15년 전에는 제가 선임님 밑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임님이 제 밑에서 일하게 될 차례예요. 민수는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거부하신다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시겠죠. 하지만 45 나이에 그것도 권고사직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쉬울까요? 박상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민수도 지난 몇 달 동안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나이와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신다면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도 다른 곳보다 높게 드릴 테고 복지 혜택도 충분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15년 전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해요.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말입니다. 박상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속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선택은 선임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 밑에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든지요. 민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이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박상호의 복수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15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군대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박상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던 것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박상호의 재촉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보다 훨씬 작아 보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박상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김민수 기사님. 아니, 이제부터는 민수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겠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15년간 준비된 복수의 서막이 막 오른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과거의 업보와 마주하는 순간이었다니.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며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복수가 어떤 모습일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민수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박상호와의 재회,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암울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새 직장의 사장이 군대에서 자신이 괴롭혔던 후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회사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박상호는 이미 출근해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 씨. 첫 출근치고는 좀 늦지 않았나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9시였어요. 출근 시간에 딱 맞춰 온 것인데 박상호는 마치 지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상호라고 부르세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요. 하지만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친근함보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 차를 세차하러 가죠. 박상호가 건넨 열쇠는 고급 수입차 열쇠였어요. 민수는 기사 업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쇠를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본 차는 최신형 벤츠 S클래스였어요.
민수가 평생 타봤던 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차였습니다. 박상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세차장은 강남역 근처에 있어요. 제가 늘 가는 곳인데 직원들에게 말해뒀으니 가면 알 거예요. 세차장에 도착해서 민수가 깨달은 것은 이곳이 단순한 세차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고급 회원제 세차장이었고 대기실에는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박 대표님 차네요. 오늘은 기사님이 직접 오셨네요. 세차장 직원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기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개를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상우가 따라와서 세차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사장이 직접 따라올 이유가 없는 일인데 말이죠. 민수 씨, 타이어 휠 청소는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더러운 부분이 남아있네요.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신입 직원을 교육하듯 지적하는 박상우의 모습에 민수는 굴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청소할 때는 시트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주세요.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박상우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민수를 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업무 지시 같았지만 실제로는 민수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어요. 세차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오후에는 저희 집에 들러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심부름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인 심부름이라고 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집 청소 좀 도와주시고 마트에서 생활용품도 좀 사다 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업무 시간이니까 급여는 나가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기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거부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박상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40평대의 넓은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전세집과 비교하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청소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진공 청소기로 바닥 좀 밀어주시고 화장실이랑 부엌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박상우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지만 민수에게는 완전한 굴욕이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박상우의 집 청소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박상우가 건넨 것은 빨래 바구니였어요. 그 안에는 속옷과 양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너무했습니다. 아무리 기사라고 해도 개인 빨래까지 해달라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었어요. 상호, 이건 좀,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설마 그것도 못하시나요?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군대에서 자신이 박상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라는 듯한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럼 청소 끝나면 마트에서 장 좀 봐주세요. 리스트는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민수가 청소를 하는 동안 박상호는 계속해서 TV를 보며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가끔씩 거기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같은 말을 던지며 민수를 더욱 굴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은 화장실 청소를 할 때였어요. 변기를 닦고 있는 민수를 보며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15년 전에는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는데 지금은 제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박상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계획적인 복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올 시간 있으면 훈련이나 제대로 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불평할 시간 있으면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라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상우가 준 리스트에는 온갖 생활용품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화장지, 세제, 심지어 개인 위생용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45살의 가장이 다른 사람의 개인 심부름을 하고 있다니 이것이 정말 자신의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오늘 첫날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민수는 괜찮았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15년 전 군대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박상호에게 했던 모든 굴욕들을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민수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민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굴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굴욕적으로 변해갔어요. 민수 씨,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날 아침 사장실에 들어서자 박상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건설업계 모임이 있거든요. 주요 인사들이 다 모이는 중요한 자리죠. 당연히 민수 씨도 함께 가야 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박상호가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제가 어떤 역할로 참석하게 되나요? 역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 기사로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 좀 입고 오세요. 박상호가 건넨 것은 기사 유니폼이었어요. 정확히는 박상호 전용 기사라고 적힌 명찰이 달린 제복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민수 씨는 제 전용 기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업계 인사들 앞에서 그런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완전한 굴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모임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실감했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기사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상호야,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사람들이 박상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경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기사가 새로 바뀌었네요? 한 사업가가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새로 들어온 기사예요.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연인데요? 군대 동기였거든요. 그때는 글쎄요, 저보다 한 계급이었죠. 박상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럼 군대에서는 선임이었는데 지금은 부하 직원이 된 거네요?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군요.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때는 제가 그분 밑에서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의 상사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동기간의 재미있는 인연 정도로 생각했지만 민수는 박상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더욱 굴욕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민수가 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분들 차 좀 가져다 드려요. 민수 씨, 제 코트 좀 들고 있어 주세요. 민수 씨, 담배 좀 사러 가주실래요? 박상호는 계속해서 민수를 심부름꾼처럼 부렸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님, 기사분이 좀 특이하네요. 보통 기사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민수를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민수의 손이 거칠지 않고 말투도 교육받은 사람 같다는 것이었죠. 아, 그래서 더욱 재미있는 거예요. 이 사람 대학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꽤 괜찮은 대학을요. 1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박상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동정과 함께 우월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요즘 재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특히 40이 넘으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옛 정 때문에 말이에요. 박상호는 마치 선의로 민수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민수는 그 속에 숨은 악의를 느꼈어요. 민수 씨,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박상호의 말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다. 박 대표님 전용 기사 김민수입니다.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용 기사라는 단어를 말할 때 특히 그랬죠.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수에게는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박상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땠어요? 옛날 동기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사까지 하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참, 내일은 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거든요. 당연히 민수 씨도 함께 가야죠.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창회에서도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건 좀, 왜요? 거부하시려고요? 박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다른 일자리 구해보시고요. 민수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내일도 오늘처럼 깔끔하게 준비해 주세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기사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새 직장은 괜찮아? 사장님은 어떠신데? 응,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박상호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5년 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상호는 평소보다 더욱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민수 씨, 오늘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현재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에게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친구들에게 민수 씨를 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소개가 될 거예요. 박상호의 미소 속에는 15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완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그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민수는 거울 앞에서 기사 유니폼을 입으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이런 굴욕 속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되는 길이었어요. 동창회장에 도착하자 박상호의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았어요. 상호야, 이번에 새로 온 기사가 이 사람이야? 한 친구가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여느 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야. 군대 동기인데.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 씨, 이제 그만합시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15년 전 제가 당신에게 한 일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그 15년이 없어져? 없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받은 상처도 제가 저질렀던 잘못도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기사 유니폼의 명찰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당신의 복수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박상호의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이런 일로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상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요. 이런 복수 없이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동창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박상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상호야, 너 이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고 있던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군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복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자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상호야, 실망이다.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성공했으면 마음도 넓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치사하다.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상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는 동창회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지만 적어도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민수 씨. 돌아보니 박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과 다르게 복잡해 보였어요. 뭐하러 따라 나왔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박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순간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허무하네. 상우 씨, 처음에는 정말 당신이 미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당한 그 모든 굴욕들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잤거든요.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당신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박상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복수하는 동안 정작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박상우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15년 늦은 사과지만 정말 죄송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상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 자리에서 박상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쪽 팀장을 맡아주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는 놀라서 말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대기업에서 쌓으신 경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정당한 대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왜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신을 괴롭히면서 느낀 건데 당신은 정말 참을성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희 회사에 필요해요. 박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속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한 6개월 후 민수는 새로운 사업부의 팀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상우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이제는 진짜 동료이자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박상우가 말했어요. 민수 씨, 결국 우리 둘 다 그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복수심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당신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더 강해지셨잖아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안이 되네요. 이제는 정말 과거를 털어버리고 앞만 보며 살아요. 우리 둘 다. 박상우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놀라던 아내도 결국 남편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보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았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가족 생각 때문이었겠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아이들도 아버지가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해결은 용서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상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 느꼈던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어요. 그리고 민수와 화해한 후에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적이 아닌 동료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함께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고 삶의 배움을 찾는다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